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필터 중에서 필터로 하는 좀 고급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터 메뉴를 클릭하시면 요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약간 그 필터 기능에서는 약간 고급 기능인데, 이 중에서 좀 사용 빈도가 높은 걸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제가 될 만한 그런 파일을 먼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클릭하시고요. 7번에서 여기서 이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바이브런스라는 이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져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필터 기능에서 작업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도 컨트롤 J를 통해서 우리가 레이어를 복사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이 필터 효과로는 필터에서 디스토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디스토트 기능은 뭐 여러 가지 약간 좀 왜곡, 아주 대놓고 왜곡을 함으로써 이것저것 좀 하는 그런 기능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스토트에서 디스플레이스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거는 왜곡하는 범위를 지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은 디스토트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곡하는 방법을 좀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고요. 자, 요거 말고 다른 거 해보도록 할게요.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디퓨즈 그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광산 확산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디스토트에서 여기서 기능들이 좀 많이 없어졌네요. CC 제가 2020 버전인데, 있는 기능 중에서 좀 그래도 사용빈도 있는 것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리플이라고 있는데, 요 리플 기능은 뭐냐면 약간 잔물결, 리플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잔물결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좀 물결이 생겼죠. 요런 기능이라는 거, 요것만 일단 잠깐만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필터 디스토트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트윌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이것도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서 대화 상자 이렇게 뜨는데 약간 좀 이상하게 왜곡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돌리는 기능인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들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기능이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지그재그 기능 정도요. 뭐 이 정도로 한번 볼까요? 지그재그 기능은 뭐 왠지 뭔가 지그재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되게 지글지글해져요. 지글지글해지고, 그래서 막 약간 좀 특이한 기능이죠. 이것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점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터에서 디스토트에서 여기서 쉐어 기능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또 기울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울인 기능인데, 어마운트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기울어지고 약간 그래서 왜곡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가 이제 디스토트 기능에서 좀 많이 쓸만한 기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필터에서 스타일라이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필터에서 스타일라이즈라고 있어요. 자, 스타일라이즈 여기도 또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들만 제가 중심으로 해가면서 설명을 들어갈게요. 디스퓨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확산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요즘 하시면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미리 보이죠? 밖에가 지금 화면이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독특하게 좀 변하는 기능, 뭔가 확산, 퍼지는 듯한 그런 기능을 할 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필터에서 스타일에서 엠보스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엠보싱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터에서 스타일라이즈에서 익스크루드, 이건 돌출 기능이라 그래서 돌출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사각 조각 형태로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이걸 하시게 되면은 이제 사각 조각 형태로 좀 쪼개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 기능이에요. 나름대로 멋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들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필터로 가셔서 여기서 스타일라이즈에서 보시면은 파인 엣지, 이거는 외곽선을 찾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외곽선을 찾아주죠. 이것도 나름대로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선을 찾아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작업을 좀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저는 이런 작업에 좀 써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요게 요 레이어가 있고 요 레이어가 있죠. 그럼 이걸 살짝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우는 건 어떻게 하죠? 지우개로 하고 이레이저 툴을 클릭하시고 이레이저 툴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하드니스는 약간 줄이고 요 지우개도 이렇게 경계를 좀 뭐 이렇게 흐릿하게 만드는 거죠. 요 정도로 주면은 이렇게 지우개가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 지우개를 살짝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만이 이렇게 칼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뭐냐면 이 사진들의 요 외곽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스케치처럼 나타내고 얼굴 부분은 이제 이 칼라로 나타내면서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죠. 요것도 나름대로 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종종 쓰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러면 뭔가 약간 어떤 이 주인공이 어떤 웹툰의 세계 같은데 만화 카툰 같은 세계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좀 묘한 효과를 주죠.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점들 좀 알아두시고요. 요거 우리가 다시 지우고 레이어 지우고 컨트롤 J에서 레이어 하나를 만들고 또 다른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필터에서 스타일에서 타일 같은 경우, 솔라로이드 같은 경우는 좀 노출된 사진처럼 만드는 거고, 타일 같은 경우는 정말 타일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일 대화 상자 뜨면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죠. 타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정하시고 어떤 걸 지정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백그라운드 기준으로 이렇게 타일처럼 쪼개진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돌아오고 필터에서 스타일라이즈에서 트레이스 컨트롤, 이거는 트레이스 컨트롤, 이거 윤곽선 추선이라 해서 이미지의 경계선을 가늘게 표현한다랄까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것도 또한 상당히 좀 판타스틱한 느낌을 주죠. 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들 좀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선생님은 좀 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그림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뭐 그런 용도로서 쓸 때는 되게 유용한 기능이라서 제가 좀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윈드 기능 같은 경우 하면은 뭔가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부름이 들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할 때 가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점들을 해서 우리가 스타일라이즈 필터의 스타일라이즈 기능을 좀 설명드렸고요. 물론 이런 기능들이 우리가 필터에서 갤러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개별을 할 때는 이런 용도의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텍스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블러 기능도 이제 만만치 않게 재미있는 기능이 많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블러 기능은 이렇게 하시면은 블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쪽으로 오셔도 블러만의 갤러리가 있죠.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필드 블러라고 하면은 핀을 이용해서 기준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블러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그 블러 기능이 좀 먹었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여기서 블러에서 필터에서 우리가 블러 갤러리에서 아이리스 블러 같은 경우는
원형 블러를 사용해요. 원형 블러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블러를 이런 식으로 원형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블러를 할지 우리가 직접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달라요. 요거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형에다가 사각형으로 바뀌는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블러를 어떤 블러 조리기를 사용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OK를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만 좀 하락이 나오는 거죠.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블러 기능들은 좀 할 건데, 블러 기능들은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페인트에서 뭐 이제 블러 갤러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를 통해서 블러를 또 되게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경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블러의 영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이즈를 줘서 가우시안 블러. 자, 블러라는 기능은 사실 포토샵에서도 많이 쓰지만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영상에서도 많이 쓰는 기능인데, 왜냐면 이렇게 10부마다가 점점 오는 거, 이런 것도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블러라는 기능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블러 기능이 이런 게 있다라는 점들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이것저것 제가 좀 많이 가르쳐 드리는 편인데, 오늘 마지막 포토샵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 필터 기능 이게 되게 지루해요. 사실 지루한데 우리가 이거를 이럴 때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못하거든요. 노이즈 기능. 노이즈는 이거는 무슨 이렇게 노이즈가 뭐예요? 뭐 지저분한 잡티 같은 거죠. 그래서 노이즈에서 요거를 노이즈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요거는 뭘 제거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고, 요거는 색상 변화가 있는 윤곽선 부분을 보호해서 잡티를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미디어는 뭐 제거하는 필터 뭐 그거고, 이건 뭐 노이즈를 감소하는 그런 기능인데, 오히려 노이즈를 많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저기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터에서 이제 픽셀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낯설죠. 자, 픽셀레이트 별개나 나오죠. 이것도 물론 제가 그냥 이렇게 이참에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기능들이 사실 필터 기능을 다 쓰진 않아요. 절대 다 쓰진 않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저는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뭐 포토샵을 1시간 만에 끝나는 방법.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취미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 얘기죠. 뭐 5분에 끝나든 10분에 끝나든 신경 쓸 일은 아닌데, 우리처럼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실질적인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 광고하려는 사람들, PR 하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래픽을 통해서 영상을 위한 재료를 만들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10분에 끝내기 포토샵 이런 걸로는 어떻게 어림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포토샵의 모든 기능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들만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르쳐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픽셀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게 이름에 따라서 하는 게 되게 많다라는 점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색상을 이렇게 좀 이렇게 톤을 좀 낮추는 거, 그런 거 있죠. 이거는 크리스탈라이즈, 요거는 픽셀을 다각 형태로 만드는 어떤 그런 거고, 이거는 페이세트, 이거는 단면화라 해서 인접 픽셀을 막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작업.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약간의 좀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또렷하던 게 없어지고 뭔가 이렇게 막 섞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컨트롤 Z 누르시고요. 그런 게 있고,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모자이크겠죠. 모자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필터에서 픽셀레이트에서 모자이크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 모자이크를 했다면 모자이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드라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거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원을 좀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쉬프트 키를 만들면 이렇게 정원이 되죠.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요거를 이 사람 얼굴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J를 누르면 동그라미 요거만 동그랗게 이렇게 그 카피가 돼서 요 동그랗게 했던 영역만 된 거 보이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픽셀레이터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줄까요? 자, 모자이크 이렇게 하시면은 짠 이렇게 됐네요. 자, 모자이크 처리가 됐죠? 모자이크 처리를 좀 많이 할 거면 이렇게, 많이 할 거면 이렇게. 이게 좀 모자이크 처리하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람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려면 이게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저기서도 이제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모자이크 처리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알아두세요. 뭐 이런 것들을 뭐 굳이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좀 보자면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딱 필요한 것만 한다 그러는데, 선생님은 포토샵 할 때 재미 삼아서 다 봐요. 하나하나. 뭐 그런 개연성인데 그렇게 해서 포토샵을 배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왕도는 없어요. 저는 이 호기심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 천국이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소풍을 가도 선생님이 보라는 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소풍 가면 뭐 구석구석 다 보고 다니는 거야. 꼬맹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포토샵을 배울 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쓸 것 같지도 않은 기능인데 이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만 막 속이 편한 그런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 요거 일단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필터에서 여기서 픽셀레이터에서 이번에 포인터라이즈는 점묘화라고 해요. 우리나라 저기 용어로 점묘화, 뭐 점으로 뭘 한다는 건데, 이것도 저도 한참 안 써봐가지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오케이 하면 이렇게 점으로 변했어요. 자, 이런 거 쓸 일이 있을까요? 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컨트롤 Z.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건데, 만약 이제 그 중에서 참 이것도 언제 쓸까 싶은 기능인데, 참 그래도 재미있는 기능이 뭐냐면 렌더 기능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개체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약간 이렇게 사용 빈도는 좀 낮은데 그래도 되게 특이해요, 기능이. 그래서 이제 많이들 쓰는 기능인데, 자, 여기서 그러면 렌더 어디 있죠? 렌더에서 프레임, 요거는 무슨 화염 이런 뜻이죠. 요거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건 좀 복잡한데 재밌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픽처 프레임은 액자 기능이에요. 참 웃긴 기능인데, 자, 이 상태에서 픽처 프레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뭐가 뜨냐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근데 이건 액자를 만드는 기능이에요. 만약 우리가 여기다가 그림에다 액자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당연히. 자, 근데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액자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뭐 종류가 되게 많죠. 이런 액자가 많아요. 멋있는 액자 많습니다. 자, 액자 많아요. 액자가 필요한 사진이 있을 경우도 있어요. 여기 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은 뭘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야. 이건 액자는 액자죠. 액자는 액자인데 꽃 액자야. 야, 이거는 해피 액자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먼저 그렇고, 여기 좀 뒤에 사진이니까 파티 로망스 이런 게 있고요. 뭐 이런 거, 요거 이쁘네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눌렀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기는 기능인데 재밌어요. 저는 이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이건 여기 사진에 직접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요거 다르게 좀 해볼까요? 그래서 컨트롤 Z 누르고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새로 완전 추가를 하고 이 빈 레이어에다가 필터에서 해서 렌더 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했던 거니까 나타났죠. 오케이 눌렀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럼 요거는 여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아까는 여기 사진에 만들어졌지만 이거는 여기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도 우리가 컨트롤 뭐 T를 클릭하면은 컨트롤 T를 그러면 자유 변형이 되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일 수도 있죠. 배경이 투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우리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재밌죠? 저는 이 기능이 재밌어요. 이런 기능들이. 나머지 이제 그 렌더 기능에서는 우리가 여기 이제 불꽃 기능인데 이건 저는 별로 안 쓰는데 가끔 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저희 유튜브 강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인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일단은 요거 액정이는 기억하시고요. 요건 지우고 오케이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뭐라냐면 우리가 이게 프레임 기능은 이게 불꽃을 불장난하는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여기다가 이거는 좀 어두운 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보정 레이어로 가셔서 조금만 익스포저 기능을 좀 줄게요. 그래서 보정 레이어로 가셔서 여기서 익스포저를 좀 줄일게요. 이렇게 좀 어둡게 할게요. 자, 어둡게 해야 불꽃이 있으려면 좀 어두워야 이게 좀 맛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어둡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새로 추가하고 여기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타입 툴에서 허리즌 타입 툴 이렇게 허리즌 타입 마스크 툴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해주시고 클릭하셔서 뭐라고 치면 러브라고 해볼까요? 대문자로 L O V E.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마스크 형태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한 건데 요것도 우리가 글꼴을 매길 수가 있죠. 그래서 글꼴을 매길 수가 있는데 저는 에어리어를 했고 블랙으로 했고 167로 했고요. 자가는 좀 띄워줄게요. 자가는 좀 이렇게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불꽃이 너무 닿아버리면 재미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 위치를 한 요 정도 둘까요? 자, 이렇게 뒀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브 툴을 잠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이와 같이 만들어져요. 그쵸?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선택 영역을 우리가 패스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패스 패널을 가시면은 패스 패널이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쭉 보시면은 요게 있어요. 이거는 선택한 영역을 패스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패스로 바뀌었죠. 자, 패스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레이어 쪽으로 오셔서 보시면은 레이어 쪽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왔어요. 패스가 만들어졌어요. 선택 영역. 이거를 필터에서 우리가 렌더에서 프레임 불꽃으로 바꿔줄게요. 짠, 그럼 뭔가 막 움직이죠. 짠, 그러면서 이 기능이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가지고 꼭 가르쳐 드리려 하는데 마지막으로 자, 불꽃.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미리 볼 수가 있죠. 이 불을 이렇게 적당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꽃이 이 러브자가 안 보이네. 좀 그쵸. 자, 적당히 줄이세요. 이게 약간 좀 컴퓨터 용량을 좀 먹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기능이 좀 후지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참 저도 이게 지금 잘 안 움직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러브가 됐죠. 자, 이렇게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OK를 줘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도 뭐 몇 가지가 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요. 자, 이런 러브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러브를 좋아하세요? 이런 러브도 있고요. 불은 불인데 좀 약간 이런 특이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불은 불인데
사랑은 이렇게 불꽃 같나요? 이렇게 불꽃도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막 이렇게 효과를 줄 수도 있죠. 이 중에서 저는 이게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줄게요. 오케이 해주면 짠, 뭐가 되면서 이런 게 딱 나타나지죠. 자, 그래서 여기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그냥 아무 선택하면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약간 좀 불꽃 같은 그런 걸 만들었죠. 좀 재미있는 기능이라서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 같진 않아서 저기 하긴 하지만, 제가 요거 오늘은 주로 이제 필터 기능 중에서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여기 필터에서 요 밑에 있는 기능들을 제가 많이 설명드렸어요. 여기로써 우리가 포토샵 기능은 지금 다 끝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제 포토샵보다는 일러스트를 더 좋아해요. 포토샵도 너무 좋고 재미있긴 한데, 일러스트레이터는 또 다른 뭐 굉장한 매력이 있는데, 포토샵을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딴 데 아니라 포토샵을 공부를 안 하면 일러스트레이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 포토샵을 잘 안 쓰고 일러스트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포토샵을 잘하면 이제 하고 일러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둘 다 하게 돼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좀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가 있어서 포토샵을 배우고 일러스트를 배우기를 좀 권해드려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포토샵 여기까지 다 끝났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그 포토샵의 다른 그러니까 특별한 기능들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까지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 포토샵 수업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